결국 인조는 남한산성 바깥을 나와서 청나라 황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청태종보다 9계단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청나라 황제에게 삼배구고두례라는 의식을 행해야 됐었던 거죠. 이를 두고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고 청은 조선에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물자들을 약탈해 갑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1000만 명 중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 땅에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이 굴욕을 대갚아주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청나라 땅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던 거죠. 청나라 땅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청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청을 이겨야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청나라 땅에서 적극적으로 청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관리들과 친분을 쌓아갑니다. 청의 관리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청나라 관리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청나라의 요구를 줄이고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들을 해결하는 그런 외교관의 역할을 소현세자가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소현세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는 정말 여장부다운 인물이었는데요. 세자빈 강씨는 여성의 몸이었지만 청나라 땅에서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렇게 청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외교적 활동을 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대죠.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청나라 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청나라 땅에 끌려왔지만 돈이 없어서 풀려나지 못한 조선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청나라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소현세자가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이 시기 결국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무너졌습니다. 명나라 북경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아담샬이라는 서양인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소현세자는 이 서양인 선교사 아담샬과 친분을 가지면서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을 관심을 갖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들을 모두 소현세자의 세자빈이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청나라에서 청나라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을 사들이면서 이러한 것들로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부국 강병을 도모하겠다라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끝에 드디어 청나라 땅에 끌려온 지 7년 만에 조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선 땅으로 돌아가던 소현세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조선 땅에 돌아가서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들은 거 그리고 가지고 가는 이런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로 조선의 새로운 개혁을 이끌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자의 모습이 조선에는 그다지 달갑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청을 우리의 원수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 북경에서 서양의 물건들을 싣고 와서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소현세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 땅에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저 먼 곳으로 그리고 그 추운 땅에 아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될까 이를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소현세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인조에게 들리는 소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현세자가 청나라 땅에서 고생을 하고 청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 땅에서 청나라 관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청나라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자빈 역시도 조신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서 조선 백성들을 구해주고 이런 활동들이 인조의 귀에는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청나라 땅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몰아내고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인조 자신이 신하들에 의해 추대된 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인조는 소현세자를 반기기는커녕 소현세자를 굉장히 차가운 눈빛으로 맞이하고 소현세자가 자신이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을 늘어놓자 듣기 싫다 하며 크게 역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급히
조선 땅으로 왔던 소현세자 충격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바삐 조선으로 오느라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가 쌓여있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일까요?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두고 기록에는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복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으므로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소현세자의 죽음에 이런 의심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세자를 치료한 어이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자의 죽음을 조사하기는커녕 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한 거죠. 결국 소현세자는 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장례를 치르고 땅속에 묻혀야 됐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세자가 죽었으니 다음 왕위는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조선은 장자상속이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맏아들, 그러니까 인조에게는 세 손이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했던 소현세자빈, 자신의 며느리죠. 세자빈에게 자신을 독살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육지와는 떨어진 땅으로 육지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육지의 사람이 제주도로 가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2아들도 제주도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에게 뿐만 아니라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조는 왜 이렇게 아들 소현세자를 미워했던 걸까요? 아마도 인조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닐까요?